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돈 되는 라디오에서 이번에 또 멤버십 운영을 런칭했죠. 제 생각에 너무 일방향적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멤버십을 구독자분이 가입 후에 관심 기업에 대해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기업 개요 정도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제가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돈 되는 라디오의 다른 많은 구독자분들과 관심 기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댓글로 그 기업에 관해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스터디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아서 멤버십 운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거나 제가 댓글에 링크 고정해뒀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오픈 채팅 소통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모두를 위한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가지 이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에 대한 이야기죠. 삼성의 사업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CE 사업부, 가전하는 데죠. DS 사업부, 그리고 IM 사업부는 IM은 스마트폰 주로 하는 데고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언급드렸던 DS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로 나뉘는데 여기가 그중 크게 보면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또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뉘고 또 그 비메모리가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로 나뉘죠. 여기서 시스템 LSI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AP 같은 거 설계 같은 거 하는 부서고 파운드리는 제조를 하는 부서죠. 자, 물론 시스템 LSI에서 검사도 하고 자세히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자 조금 복잡했지만 어쨌든 삼성은 이 분야에 기업의 명운을 걸고 비메모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DS의 또 다른 분야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를 지금 완전 접고 QD OLED에 명운을 걸고 지금 올인을 선언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은 여전히 메모리도 잘하지만 비메모리까지 먹겠다. 고전 차이. 소니를 고객사로 삼성이 이번에 연이어 따냈다라고 주제를 잡았지만 소니뿐만이 아닙니다. LG도 삼성 거 쓰고 이미지 센서, 샤오미도 삼성 이미지 센서 쓰고요. 이번에 노나셀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차세대 소니의 그 5G 폰, 그러니까 소니는 이미지 센서 최강자거든요. 4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의 5G 폰을 출시하는데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굳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상존하겠지만 기술력이 소니가 인정을 안 했다면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삼성을 안 썼겠죠. 이번에 1억 800만 화소를 양산하고 있고 연내 1억 5천만 화소까지 이제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 노나셀이라고 언급드렸죠. 이게 나노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 나노를 거꾸로 하면 노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노나가 그리스어로 숫자 9을 의미하죠. 이 9개의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인 픽셀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들어가거든요. 픽셀이 9개 있으면 3 곱하기 3 형태로 배치를 해서 촬영 환경에 따라서 병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는 조금 밝을 수 있게, 밝을 때는 더욱 섬세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센서를 구현한 게 노나셀 기술을 통해서 했다, 이런 건데, 이게 픽셀을 이렇게 9개씩 병합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다 그렇지만 이미지 센서도 엄청 작고 병합하는 그 픽셀 수가 증가할수록 픽셀 간의 이미지니까 색상 간섭 현상이 역시 심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누구나 쉽게 이해하던 기술이었지만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역시 이번에 삼성이 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픽셀 간 분리막을 만드는 특허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을 이용해서 인접 픽셀 간의 간섭과 어떤 빛 손실, 산란 이런 현상을 방지한 거죠. 즉 기술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극복한 거죠. 그 전에 2 곱하기 2 병합을 했던 게 소위 이제 4가 그리스어로 테트라죠. 테트라셀인데 테트라셀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니가 그것을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냥 자사의 저가 폰에 넣은 것도 아니고 5G, 소니가 처음 출시하는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 이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탑재되는 거고요. 후면에 카메라 4개 중에 하나에 이제 삼성의 아이소셀 슬림 SOK 3T2를 탑재하고 전면 카메라에 800만 화소짜리에 이제 뭐 또 거기도 뭐 아이소셀 그 슬림인데 그 버전이 조금 다른 뒤에만 이제 원래 3T2인데 4H7을 채택합니다. 소니는 전작 엑스페리아 1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넣었었죠. 지금 소니의 점유율이 이미지 센서에서 48% 그리고 삼성전자가 21% 수준이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물론 삼성이 이제 계속 따라 붙고 있지만 근데 소니 같은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는 그런 회사가 굳이 2등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등이니까요. 굳이 2등 거를 갖다 쓴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라고 업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된 이제 LG전자와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도 이미지 센서를 공급한 바 있고 LG전자로 치면 LG의 그 V60 싱큐 후면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6400만 화소였죠. 그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적용했고 그리고 전면 1000만 화소와 후면 그 1300만 화소 초광각 다 삼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Mi 10 프로에 삼성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가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근데 삼성이 그래도 일단 2위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점유율로 보자면 단가 경쟁력도 삼성이 어느 정도 영업을 치고 있다. 그러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따라잡고 있고 심지어는 뭐 1위 업체 거 또 따오고 있다. 1위 업체도 자기 거 안 쓰고 소니 거 쓴다. 소니 거래요. 죄송합니다. 소니 거 안 쓰고 삼성 거 쓴다. 뭐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S20 울트라에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소니께 더 좋다 이런 생각했으면 소니 걸 썼겠죠. 자기의 정말 이 모든 기술력을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정말 카메라에 목숨을 건 그 폰이거든요. 이 스펙에. 근데 소니께 만약에 더 좋았다. 그러면 갖다 썼겠죠. 왜냐면 휴대폰이 일단 이미지 센서 몇 개 더 파는 것보다 휴대폰이 이제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소니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삼성 거 쓴 거고. 뭐 요 정도로 지금 뭐 삼성전자 라인 일부도 이미지 센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뒤를 보면 이미지 센서 시장이 갈수록 커져요. 차량에도 뭔가 장애물 감지하려면 그런 센서들이 필요하고 휴대폰도 계속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휴대폰이 이렇게 폴더블 폰이나 이렇게 더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결국에 또 카메라 더 들어갈 이런 캐파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후쯤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준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배터리 3개 업체, 배터리 3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제목에는 뭐 LG화학을 써놨는데 LG화학이 유별나게 요즘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 세계 1위가 거의 눈앞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 보고 앞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컴다운 될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떤 점유율이 조금 컴다운 될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특수가 좀 있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막 4위 뭐 이렇게 했던 회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 3위를 한참 따돌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단한 성과를 일단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특수라고 부르는데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다들 알았던 내용이죠. 작년부터 테슬라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부터 테슬라의 이제 모델 3라든지 이런 중국형 테슬라 터슬라라고 부르던데 거기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파나소닉하고 같이 공급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차지를 했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LG화학은 그 외에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고, 물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이슈는 또 논외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수요 위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 시장 전체 수요 위축이고, 점유율 관계에서 보면 이제 LG화학이 뛰어나게 잘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화학이 이제 2월 기준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죠. 시장 점유율로 치면 29.6%, 그러니까 사실상 30%, 사용량으로 치면 1700메가와트아워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150% 오른 수준입니다. LG화학이 지난 1월에 1671 메가와트아워 정도, 한 22% 세계 점유율이었으니까 점유율이 무려 8%가량 급등했죠. CATL 이미 박살냈고, 뭐 비아디 박살냈고, 파나소닉하고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제 LG화학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상승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테슬라죠.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 배터리를 전량 LG화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난 1월만 해도 이제 파나소닉과의 격차가 상당했는데, 2월에는 LG화학이 거의 지금 독점 납품 수준으로 이 상하이 공장 물량을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이제 SUV, 그러니까 모델 Y에 들어가는 물량에서도 LG화학이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있다. 물론 파나소닉과 뭐 테슬라는 그 여전히 끈끈한 관계예요. 근데 단지 테슬라가 이제 뭔가 공급사 다변화 해서 파나소닉한테 의존하고 있다가 뭔가 그쪽에서 공급이 끊긴다든가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OLED 받잖아요. 소형 OLED. 그런 거 공급처 다변화하려고 LG화학한테도 조금 받고, BOE도 계속 두드리고, BOE는 품질 테스트도 못 통과하지만 그런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이제 공급처 다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LG화학 같은 기술력 좋은 회사가 수주를 따는 거고, 이제 공급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LG화학은 루시드에어 제가 언급드렸었죠. 루시드 모터스에 그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뭐 폭스바겐, 르노, 그리고 뭐 대형 파우치 분야죠. 이쪽은 GM, 뭐 현대도 그렇고, GM과는 뭐 합작사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이 34.1% 정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 4-5% 정도 이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CATL이랑 비아디는 완전 박살났습니다. CATL이 마이너스 40%의 성장률, 그리고 비아디가 84%, 마이너스 84%의 성장률로 완전히 쪼꼬럽 아래로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스러운 언어를 쓸 뻔했네요. 근데 물론 이제 3월, 4월 갈수록 중국의 이제 정상화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좀 부족합니다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유럽에서의 어떤 여파도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는 또 유럽에서 꽤나 많은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다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수치들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리밸런싱이나 조정이 있더라 하더라도 의미가 충분히 있을 만큼 LG화학이 세계 영향력이 확고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확 줄어들며 다른 나라들이 아주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야구나 축구 경기가 미국, 독일에서도 중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국격이 팍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충격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K-팝이나 한식,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까지 이어지게 됐으니, 더구나 미국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KBO 야구 경기가 중계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중계로 진행되는 야구를 보는 것이 반갑다며 미국에서는 아주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진단키트 수출 상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프랑스 AFP 통신에서 신종 바이러스를 극복한 최초의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AFP 통신에서는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은 지난 2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신종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나라였으나 강제적인 국경 통제나 이동 제한 조치 없이 3월 이후부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K-팝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적용되어 수많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하지만 광범위한 확진자 추적이나 검사, 치료를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 정부의 시스템은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상원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대처했던 방법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에서 신종 바이러스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국은 지난 2월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국경 통제나 국민들의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쓴 목적은 한국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해서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또 프랑스 공화당 보고서에는 3가지로 분류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종 바이러스를 대응해 이겨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루머를 불러일으키며 패닉 사태까지 초래했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투명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지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을 비교했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에 주목하기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신종 바이러스 대응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다.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다. 한국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도 주목하며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나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공공 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다 개방을 했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초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으니 그런 선행 학습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진단키트 개발이나 대량 생산 같은 적극적인 예방 대처 그리고 의료진들의 봉사정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진단키트도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팍팍 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7일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진단키트 수출액이 지난 4월에는 2억 12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46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참고로 3월 수출액이 얼마였냐면 2,410만 1,000달러,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진단키트 수출액이 무려 8.4배가량 급증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량 기준으로 보면 32.4톤에서 5.5배인 178.6톤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지난 1월달 수출액은 3,400달러, 그 후 2월에는 64만 2,500달러에 불과했으나 하지만 4월에 2억 123만 달러를 수출할 거면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것과 다름없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4월에는 브라질에 3천만 달러, 약 367억 원어치를 수출했고 인도에는 2천만 달러, 약 245억 원어치를 수출했고 이탈리아에는 2,246만 달러, 미국에는 17,094만 달러, 폴란드에서는 14,086만 달러를 수출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총 2억 2,598만 달러 상당의 국산 진단키트가 수출이 됐는데요. 더구나 수출 국가도 1월에는 1개국, 1개국뿐이지만
4월에는 103개 나라로 크게 늘어났고 그 중에 브라질이 13.3%, 이탈리아가 9.9%, 인도가 9.5%, 미국이 7.9%, 폴란드가 6.6% 순으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종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편하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수익 검사 및 서류 제출을 최소화시켜서 신속한 통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참 정말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까? 대한민국 만세? 정말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나 콧대가 높던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를 배워야 한다고 프랑스 제1당인 공화당에서 보고서를 써낼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 국격이 팍팍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프랑스 공화정 보고서에도 얘기했듯 2달 반 정도를 강제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도 아무런 불만 없이 받아주는 우리의 시민의식, 거기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먼저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사재기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함을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나라들은 처음부터 아예 섬을 봉쇄해서 중국인들 입국 금지 시켜버린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만약 우리나라 31번 환자 같은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해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은 어떻게 대처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기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극찬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 봉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냈다라며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지금 프랑스 제1당인 공화당에서도 보고서를 쓴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지적인 조건부터가 섬나라로서 바다로 둘러싸여서 봉쇄를 안 해도 바다가 다 봉쇄해주잖아요. 반면 같은 섬나라인 영국이나 일본, 바다가 다 봉쇄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현재 영국은 이탈리아를 뛰어넘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3076명입니다. 3076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다른 나라들에게 극찬을 받을 만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 잘 버텼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이번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K-팝이나 한식, 드라마, 영화를 넘어서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까지 이어지게 됐고 진단키트나 마스크, 심지어는 면봉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이번 사태만 잘 이겨내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듭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